우리 강아지가 처음 집에 왔을 땐 정말 주먹만한 아기였는데 어느새 훌쩍 커서 제 무릎에 턱을 개고 잠든 모습을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죠? 매일같이 산책하고 똑같이 예뻐해주는데 왜 이렇게 아이의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강아지의 시간은 우리보다는 4배는 더 빨리 간다는 말이 요즘 따라 유독 가슴에 콕 박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랑해서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던 그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아이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으로 아이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이대로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행동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아이를 위해 더 나은 보호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1년, 아니 5년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행동들이 아이의 수명을 줄이는지, 그리고 그게 왜 위험한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나는 내일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진짜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적어도 한 가지 습관만큼은 오늘 당장 바꿔보기로 우리 같이 약속해요.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갈게요. 첫 번째는 문제 행동을 체벌하고 고함으로만 해결하는 훈육 방식이에요. 집에 돌아왔는데 쓰레기 다 엎어놓고 배변 실수해놓고 소파까지 물어뜯어 놓으면 안 돼 몇 번을 말해 하면서 고함이나 심지어 엉덩이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휴지를 물어서 혼났다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유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폭발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요. 이게 반복되면은 강아지가 보호자 표정만 굳어도 몸을 웅크리고 눈치를 슬쩍 보다가 일부 강아지들은 공포에 질려서 짖거나 심지어는 보호자를 물려는 공격성으로 번지게 되어요. 그리고 강아지의 몸 안에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심장, 위장, 심지어 면역계까지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명을 깎아먹는 진짜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방법은 블로킹, 대체 행동, 타임아웃이에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훈육을 3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블로킹이에요. 휴지통은 뚜껑이 달린 걸로 하고 현관이나 창문 자극이 심한 곳은 울타리를 쳐두고 자주 문제가 터지는 상황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은 안 일어나게 막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 블로킹이란 대체 행동인데요. 강아지가 쓰레기를 물려고 달려가면은 보호자가 강아지를 살짝 몸으로 막고 블로킹을 하면서 강아지와 같이 안고 마주보기와 같은 대체 행동을 시킨 다음에 간식을 주면서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방문했을 때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와 벨소리가 나면은 매트 위에 앉기 루틴으로 다시 교육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나쁜 행동이 나오기 직전에 흐름을 먼저 끊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세 번째로 타임아웃은 감정 폭발이 아니라 관심을 회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물거나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면 3초에서 5초 동안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시선과 대화와 접촉을 모두 끊으세요. 이건 그 행동을 하면 재미와 관심이 바로 사라진다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함으로 하지마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걸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프로토콜만 익혀도 체벌 없이도 훨씬 안정적으로 훈육이 가능할 거예요. 두 번째는 자극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혼자 두는 생활과 만성 분리불안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출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여기서 문제점은 그 시간이 우리 아이에게 장난감도 없고 노즈워크도 없고 사람 목소리도 없는 텅 빈 공허한 공간에서 혼자 멍하니 버티는 시간이 될 때예요. 이게 길어지면 분리불안, 파괴행동, 우울, 만성 스트레스가 같이 오고 결국 우리 아이 수명과 직결되는 심장, 면역,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해결 방법은 혼자 있는 5시간 설계 프로토콜인데요. 완벽하게 하루 종일 보호자가 같이 있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잘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출근 전에 무조건 산책으로 먼저 에너지를 빼주고요. 외출 시간용 전용 타이머 장난감이라는 걸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건 평소엔 안 주고 나갈 때만 꺼내는 장난감이다, 이렇게 정해두세요. 이 제품이 어떤 거냐면 3시간마다 간식에 들어있는 볼이 나와서 킁킁이 놀이를 할 수 있다 보니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환경 소리랑 돌아온 후에 5분 교감해주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지 않게 라디오와 백색 소음기,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는 건데요. 이건 사실 신생아를 위한 백색 소음기예요. 이걸 타이머로 걸어놓고 일정 시간 틀어놓게 해주는 것도 활용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바로 밥을 먹거나 휴대폰을 하시기보다는 5분만 우리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쓰다듬고 눈을 맞춰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우리 아이가 힘들게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보낼 수 있는 루틴으로 변할 거예요. 세 번째는 물그릇을 안 씻고 탁한 물을 그대로 두는 습관이에요. 진짜 사소해 보이는데 강아지가 물을 마실 때마다 혀에 있던 세균, 입안에 있던 세균, 음식물 찌꺼기가 전부 물로 떨어지는데요. 따뜻한 실내에서 그 물을 몇 시간, 몇 날, 며칠 놔두면 그 안에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나중에 물그릇 안쪽을 손가락으로 싹 쓸어봤을 때 뭔가 미끌미끌한 막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바이오필름이라는 세균 집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 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은 설사, 구토 같은 장 트러블이나 입냄새, 잇몸염증, 심하면은 요로, 신장 쪽에까지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노령견이나 면역이 약한 아이들은 더 취약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이랑 그리고 물그릇을 관리하는 루틴을 만드는 건데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가 사료를 먹고 나서 물을 먹게 되었을 때는 물을 바로 갈아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료가 여전히 소량으로 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사료가 물로 떨어지게 되고 조금만 놓아두더라도 세균 번식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물은 신장, 혈관, 몸 전체를 씻어주는 필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수명에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네 번째는 계단 점프를 매일 습관처럼 시키는 집인데요. 우리에겐 별것 아닌 형광 계단 몇 칸, 소파, 침대 올라갔다 내려오는 점프가 우리 아이의 관절에겐 매일 누적되는 충격이에요. 특히 산책의 시작이 항상 계단 오르내리기로 시작된다면 이건 관절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를 관절 데미지로 시작하는 루틴이에요. 해결 방법은 계단을 없애고 긴 경사로를 이용하고 산책 루트를 재설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안의 계단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저희는 기존에 쓰던 작은 계단은 과감하게 치우고 길고 완만한 경사로로 교체했어요. 두 번째는 산책을 시작할 때 계단을 금지하는 룰이에요. 집 앞에 계단이 있다면 나갈 때는 안고 내려가서 평지에서 내려놓는 건데요. 왜냐하면 관절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아이는 산책할 생각에 흥분해 있다 보니까는 관절을 다치기 매우 쉬운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관절을 먼저 깨우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건데요. 먼저 집안에서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야외 활동으로 넘어가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만 바꿔도 관절이 매일 받는 데미지 양이 몇 년 단위로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 하나 때문에 평생이 꼬일 수 있는 습관이에요. 바로 보호자 기분에 따라 규칙이 매번 바뀌는 집인데요. 어떤 날은 소파에 올라와도 귀여워, 어떤 날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안 돼 이러면서 혼내고, 어떤 날은 밥 줄 때 앉아 기다려 시키고, 다른 날은 그냥 바로 주고, 어떤 날은 짖을 때 무조건 혼내고, 다른 날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기고. 우리 입장에서 내가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그 정도지만 강아지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뭘 해야 내가 주인한테 안 혼나고 안전한지 이걸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불안, 스트레스, 문제 행동을 계속 키워요. 그 스트레스는 결국 몸까지 갉아먹는 만성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혼자 아이와 생활한다면 나만의 감정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가족들과 여럿이 생활한다면 모두가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핵심 규칙 3개에서 5개만 정해도 정말 아이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소파는 항상 허용 혹은 항상 금지 혹은 올라왔을 때 내리기 훈련, 밥 줄 때는 항상 앉아 기다려 이름 부르고 오케이 이 순서로 모두 같은 패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짖었을 때는 혼내는 대신에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고 진정한 다음에 조용한 순간에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 규칙을 아이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이상 똑같이 유지해주세요. 강아지들은 생활 규칙이 딱 정해져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이 확 줄어들어서 반려인의 훈육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강아지의 건강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보호자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강아지의 건강과 알찬 꿀팁들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우리 댕댕이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